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네. 언젠가는 출산하실 거잖아요. 네. 예비 아빠가 되실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비키니도 입고 싶고 뭐 이런 생각.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콜마 TV 권지수입니다. 오늘은 예비 엄빠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슬슬 결혼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예비 엄마, 아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품 연구 제조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요즘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임신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화장품이 따로 있을까? 또 내가 주의해야 되는 화장품이 있을까? 혹은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이 아이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제품이 따로 있어?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유아 제품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두 연구원님을 모셔봤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콜마 스킨케어 연구소 최지혜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콜마 스킨케어 연구소 조재영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제품, 또 임신을 했을 때 산모들이 사용하면 좋은 제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과연 임산부들을 위한 제품이 따로 있을까였어요. 임산부 전용 화장품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임산부용 화장품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임신을 했을 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또한 중요한 성분들로 골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한 성분들로 구성된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일지라도 트러블이나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 안쪽 살과 같은 연한 부위에 사전에 도포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살펴본 뒤에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인부들이 또 주의해야 되는 성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흔히 전문의들이 말하는 주의해야 될 성분으로는 레티놀, 하이드로퀴논, 살리실산 정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유해성 보고 자료에 근거한 성분들은 보통 복용 시에 해당하는 것들로 도포 시에는 이상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 필요 이상의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고객성 제품들이나 아로마 오일 같이 다양한 알러젠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실 때 사전 테스트 후 이상이 없을 시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인부들은 특히나 좀 많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 성분들이 화장품에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연한, 순한 피부에 테스트해 보신 후에 얼굴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애기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난 꼭 출산을 해야겠다. 2명 이상은 낳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밀려오는 걱정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튼살. 근데 그 튼살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평생 간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비키니도 입고 싶고 뭐 이런 생각. 여보세요? 그런 생각, 욕심이 좀 있는데 튼살을 좀 케어를 좀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있어요. 튼살이란 피부가 팽창해서 얇게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선, 팽창 선조를 말하는 건데요. 임산부의 90%가 이 튼살을 겪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임산부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이나 급격하게 체중 증가가 되신 분 또는 성형수술, 보디빌더 등이 이와 같은 튼살을 겪고 계십니다. 튼살이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튼살이 생성되는 주요 원인은 피부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그 밑에 있는 콜라겐 섬유들의 일부 결합이 파괴되면서 생기는데요. 특별히 이제 임산부나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특정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케라틴이라든지 섬유 아세포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튼살이 좀 촉진되는 경향성이 있고 피부 상층부는 위축되고 피부 하층부, 즉 진피층을 이루고 있는 탄력 섬유들이 소실되면서 이 붉은 선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를 붉은색 튼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튼살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얼추 맞을까요? 콜라겐 같은 피부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소실되는 것이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튼살이 어떤 건지 이제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연구원님께서 좀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네. 언젠가는 출산하실 거잖아요. 아, 예비 네. 아빠가 되실 거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 딱 이 관리 비법 딱 알고 계시다가 직접 관리해 주시면 미래 와이프분이 엄청 감동하실 것 같아서 네. 잘 들어주세요. 네. 관리 비법 뭐가 있을까요? 튼살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시기입니다. 튼살이 생성된 초반의 경우 붉은색 튼살을 가지고 있는데 붉은색 튼살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이 튼살 부위가 유백색으로 변하고 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튼살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튼살 관리는 예방 관리가 중요하대요. 아, 정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어떤 성분이 효능이 있는지 궁금하셨죠? 네, 이미 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그런 효능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튼살 케어 제품을 개발할 때 고함량의 오일 또는 보습 성분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고함량의 오일과 보습 성분이 튼살 부위에 도포되면 충분한 영양과 보습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오일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피부의 보습력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피부가 당기고 갈라지는 힘을 오일이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여 살이 트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튼살 케어의 효과적인 원료로는 콜라겐 협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류 원료들이라든지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덱스판테놀, 보습 효과가 뛰어난 천연 오일류 등이 있고 피부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베타글루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분들 캡처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퇴근길에 집에 가시면서 이 제품들 구입해서 집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태교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엄마가 산모가 발라주는 것도 좋지만 아빠가 발라주면서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해요. 교육학 주부님. 네, 잘 참고해 두셨다가 네,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잘 준비를 했어요. 태어났을 때 더 소중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 사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아이 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아 이걸 다 또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영유아 제품에는 먼저 5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영유아용 샴푸와 린스, 로션과 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지 몰랐어요. 성인들과는 다르게 영유아들은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샴푸, 뭐 오일 이런 걸 다 나눠서 사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따로 주의해야 될 성분이 있을까요? 영유아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들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 성분이 살리실산 및 그 염류입니다. 샴푸는 제외 대상이고요. 이렇게 네거티브 리스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용 로션과 크림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베이비용 로션과 크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이비용 로션과 크림은 성인용 로션과 크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많은 성분들을 처방하지 않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미니멀한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성인들에게 좋을 수도 있는 성분들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영유아들에게는 자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 아이를 갖고 계신 젊은 부모님들 혹은 예비 엄빠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아무래도 아이하고 신체적 접촉이 가장 많은 시기잖아요.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인이 바르는 제품을 바르면 이게 아무래도 아이한테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사용하는 로션과 크림을 나도 바른다. 근데 이게 성인이 발라도 될까? 라는 질문을 가끔 해요. 그럼 혹시 괜찮은 걸까요? 부모님이 바르시기에도 안전한 처방으로 제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용 제품보다 더 마일드한 보습 성분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사용하기에 좋은 성분들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피부 장벽 강화에 초점을 맞춘 판테놀 그리고 세라마이드가 적용된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께서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유아 제품을 고를 때 팁!
팁이라고 하면 혹시 있을까요? 로션과 크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기들을 씻긴 다음에 바르는 제품이라서 발림성과 토출에 중점을 두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한 손으로도 토출이 가능한 원터치 캡이라던가 대용량 튜브, 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발랐을 때 끈적이지 않고 바로 옷을 입힐 수 있는 제품들을 고르시는 게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전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기쁠 것 같은데 그런 예비 엄빠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스럽게 건강하게 키울까 고민하고 계신 엄빠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영유아 제품들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